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 10주차 수업이고 챕터 9 C 언어의 핵심 함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챕터 9 부분이 내용이 많아서 두 번으로 쪼개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챕터 9-1과 챕터 9-2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9-3, 9-4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챕터 9-1 함수를 정의하고 선언하기입니다. 함수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것이 함수입니다 라고 설명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까지 예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이런 거 int, main, void라고 적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함수예요. 메인 함수라고 부르는 함수거든요. 그리고 C 언어 그 초반에 내가 설명을 하기를 메인이라는 함수를 불러들인다는 뜻에서 C 언어는 함수의 언어다라고 설명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사실은 학생들이 언어를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만 이게 학생들이 메인 함수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int main void 치고 중괄호 안에다가 그냥 내용을 집어넣어서 쓰다 보니까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 안 하고 그냥 썼던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함수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던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메인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지금부터는 메인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다른 함수, 서브 함수들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메인 함수 안에서 서브 함수들을 불러들이면서 사용을 할 거고 어떻게 불러들이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다수의 작은 함수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큰 문제를 작게 쪼개서 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수를 만들 이유나 이점은 이거보다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에서 다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메인 함수를 포함해서 함수의 크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함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메모리 용량이 많이 차지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힘들든지 왜냐면 함수가 길어지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긴 하지만 불필요하게 큰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뿐이지 무조건 작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작게 만들어 가지고 함수가 비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거나 할 필요는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함수는 하나의 일만 담당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함수 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실 붙일 수는 있어요. 함수 하나에다가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의 함수 내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if, else를 이용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메인 함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쨌든 얘는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if, else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집어넣어 놓은 거지. 메인 함수 내에서 예를 들면 서브 함수로서 덧셈, 서브 함수로서 뺄셈, 서브 함수로서 곱셈, 서브 함수로서 나눗셈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서브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계산을 수행할 때 덧셈도 하고 싶고 뺄셈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의 그러니까 그 네 가지의 사칙연산이 다 들어있는 어떤 함수를 불러들일 필요는 없거든요. 작은 것들을 가능한 쪽에서 작은 것들을 조금씩 불러들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하나의 함수는 하나의 일만 담당하도록 디자인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하나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의 일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학생들이 무언가를 짜다 보면 이거는 요거에 대해서만 요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만 그 함수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고 함수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짜다 보면 요 정도까지만 코드를 짜면 되겠구나. 요 정도까지만 이용해서 요 정도의 기능까지만 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함수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건데
반환 형태, 그러니까 함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그러니까 함수가 리턴하는, 함수가 어떤 값을 반환하는 그 반환 형태, int인지 더블인지 플로트인지 이런 것들로 반환 형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냥 메인문을 계속 썼기 때문에 메인이라고 하고 그냥 말하긴 했지만, 사실 이 메인이라는 요거 자체가 함수의 이름이고, 이 함수 이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정해져 있어야 정해져 있어야 메인문이나 다른 함수 내에서 그 함수를 불러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 void란 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void는 사실 어떠한 입력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괄호 안에 소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 함수 내에 들어가는 인풋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인풋 값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a라는 변수를 받아가지고 이 내부에서 사용을 할 때 이 함수를 거쳐가는, 이 함수에 들어오는 어떤 변수를 요 소괄호 안에 집어넣는 건데, 그 소괄호가 void라는 것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문은 그냥 어떤 것을 입력받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void라는 것은 입력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고,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어쨌건 입력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형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문을 쭉 작성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리턴 제로를 쓰잖아요. 리턴하고 제로 이렇게 쓰잖아요. 요 리턴 제로라는 게 0을 반환해 주세요라는 것이거든요. 0이라는 정수를 반환해 주세요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반환되는 형태가 인테저, 인트, 정수의 값이 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0을 반환해 주세요. 근데 이 0에 대한 반환 형태는 int입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환 형태와 함수 이름, 입력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계속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수 중에 printf 함수요. 내가 printf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함수라고 얘기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printf 함수라는 것도 실종의 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값을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 printf를 실행하고 나면은 어떤 결과물이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결과물이 우리는 이때까지 그냥 printf 이런 식으로 printf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라고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값이 반환됐는지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메인문안에 이거는 그냥 메인문안에다가 만들었어요. int에서 num1, num2를 선언을 하고요. num1, num2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냐면은 여기 요러한 문장을 printf라는 것으로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놓고 얘의 값을 num1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num2에다가는 printf의 어떤 반환 값을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해놓고 I love my home 요 문장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짰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printf에서 num1과 num2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결론적으로 요 두 부분 printf는 이렇게 그냥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로서 받는 반환된 값인 num1, num2를 printf 했더니 6과 15가 나왔습니다. 요 6이라는 것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사실은 요거까지 해서 6개의 어떤 길이, 그러니까 printf 되는 길이를 뜻하는 것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에서 I love my home에 대해서는 15칸이라고 합시다. 15칸의 화면 출력에 대한 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printf가 반환해주는 값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화면에 출력되는 칸의 개수를 이렇게 반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printf도 함수고, 그리고 어떤 값을 반환하고 있더라. 근데 반환을 받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처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식으로 printf를 사용을 했다라고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형태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달인자, 그러니까 함수에 들어가는 인풋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환값, 요거 반환값을요,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부터는 전달인자라는 것은 인풋이요. 인풋. 함수 내에 들어오는 값이고요. 반환값이라는 거는 아웃풋. 함수가 뱉어내는 어떤 값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유형 첫 번째는 인풋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풋 값은 있는데 아웃풋 값은 없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인풋 값은 없고 아웃풋 값은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인풋 값도 없고 아웃풋 값도 없고.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유형이 있고요.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크게 다뤄볼게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 유형 1부분이에요. 인풋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함수 내에서 어떠한 처리를 한 뒤에 처리한 결과를 아웃풋 값으로 내뱉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함수의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라고 먼저 이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달인자 인풋 값과 반환 값, 아웃풋 값이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전달인자 인풋 값은 인트형 정수 두 개며 이 두 개에 대한 덧셈을 진행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덧셈을 진행하고 덧셈 결과는 리턴 반환이 되고 반환형도 인트형으로 선언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의 이름은 add라고 만들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덧셈 결과에 대한 반환 형태는 int형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반환형 int를 써주고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함수의 얘는 어디션, 그러니까 두 개의 int 함수를 받은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아웃풋 값으로 내뱉어내는 그 결과를 아웃풋 값으로 내뱉어내는 그런 함수를 만들 것이고 그 함수의 반환되는 형태는 int형. 왜냐면은 int형 정수 두 개를 받아서 덧셈한 결과를 내뱉어낼 것이기 때문에 int형이고요. 함수 이름은 add. 대문자 이거 주의해야 돼요. C어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니까 add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수를 받는 것을 int num1, int num2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수를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받은 것을 결과로 저장하기 위해서 int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를 새로 선언하고 바로 초기화를 num1 플러스 num2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result라는 값은 num1과 num2의 값을 받은 다음에 그 두 정수의 덧셈 결과를 저장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return result에서 저장된 result 변수에 저장된 어떤 값을 리턴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리턴되는 반환 형태도 int고요. 그다음 result의 result의 선언된 형태도 int입니다. 그래서 int인 정수로 값을 저장해 놓고 이 값을 그대로 그런 형변화라는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바로 int로 내뱉어내는 함수가 add 함수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내가 직접 코드를 짜서 설명을 자, 코드를 짜기 위해서 직접 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검은색 커맨드 창을 띄웠고 이것은 지난번에 내가 윈도우상에서 리눅스를 띄워가지고 코딩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설명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띄워놨고요. 방금까지 설명했었던 그 add라는 함수를 서브 함수로 쓰는 메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c 당연히 include부터 하고요. dir.h include 하고요. 지금 우리는 이때까지 include를 한 다음에 int main void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전에 요 위에다가 내가 int add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 이 이유는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num2 해서 아까 봤었던 그 리에제 return num1 플러스 num2 아까 그 책에서 그 PPT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했었죠. int result는 num
num1 플러스 num2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return result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num1 플러스 num2 이렇게 하면은 result라는 변수를 새로 선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메모리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하죠. 그런데 이 result라는 값을 여러 번 써야 된다. 예를 들면 result라는 값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얘를 뭔가 여러 번 쓰거나 아니면 얘를 변경해서 쓰거나 하는 그런 작업이 수반된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무조건 이렇게 result라는 값을 result라는 변수를 새로 선언을 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되겠죠. int, subtract, 그러니까 빼기. 이거 네, subtract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int num1, int num2 해서 이렇게 쓰고요. return num1 minus num2 이렇게 해놓으면 addition, subtraction 그래서 두 개의 어떤 변수를 서브 변수들을 지금 만든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나요? 그러니까 요 함수는요, 요 add 함수는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을 더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서브트랙션 함수는 두 개의 함수를 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기능이 작은 기능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쪼개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것이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뭐 이거랑 상관없이 자 int 메인 부분 요거 해볼게요. int result는 add 상사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할 거냐 result라는 값에다가 result를 선언을 하고요. result 값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건데 그 값은 add라는 함수 내에 add라는 함수에다가 3이라는 값과 4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add라는 함수가 반환되는 값을 result에 넣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상컨대 3, 4를 여기서 3 그리고 여기서 4를 받아서 더해진 7이라는 값이 int로 반환이 될 거고 그 값이 result에다가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printf 덧셈 결과는 %d 그다음에 result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책이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할게요. result라는 변수를 다시 써가지고 subtraction 3 곱하기 4, 3,4 이렇게 하고요. printf 여기 오타네요. 네. 그리고 뺄셈 결과 이렇게 할게요. d 그다음에 result 하고 return 0 왜냐하면 메인 문도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return 0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잘 됐고요. 지금 들어간 게 지금은 우리가 add라는 값에다가 add라는 함수에다가 3과 4를 미리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실행을 했더니 3 더하기 4에서 7 덧셈 결과 나오고요. 3 더하기 4에서 7이 나왔고 3 빼기 4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메인 문제죠. 한 가지 더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여기서 add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기 위해서 add라는 함수를 불렀죠. 그래서 순서는 처음에 메인에서 시작해서 int result를 선언을 하고 result 부분에 add라는 함수를 불러들이고 그것에 대한 반환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는 add로부터 이렇게 여기로 들어와서 두 개의 값을 받고요. 두 개의 값을 받고 두 개의 값을 더한 것을 return 그리고 return의 어떤 그 자료형은 int로 그래서 int 값으로 int로 num1 플러스 num2가 반환이 되고 그 반환 결과가
여기 리절트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난 다음에 printf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subtraction이라는 그 함수 내에 3,4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num1과 num2가 들어오고요. 그 num1과 num2를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리턴을 한다. 리턴할 때 int라는 자료형을 리턴을 한다. 그래서 그 반환된 리턴된 값을 리절트에다가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printf 그리고 이제 printf를 이용해서 뺄셈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return 0를 해가지고 메인문을 끝낸다라는 순서로 코드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다음으로 전달인자나 반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내가 딱히 코드로 짜지 않고 요거는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void라는 것은 뭔가 없는 그러니까 자료형이 없는 거거든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void로 지금 그 자료형이 선언된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리턴하지 않아요. 지금 이걸 보면은 void라고 선언됐기 때문에 이 중괄호 안에 return이라는 명령어가 없죠. return이라는 그 문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void는 반환하지 않는 어떤 자료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return이 없습니다. 요거는 전달인자 그러니까 인풋은 이렇게 있는데요. 아웃풋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void로 선언하고 return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전달인자 인풋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얘는 요거를 이렇게 printf 해주는 함수 단순히 그냥 printf만 출력하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고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받아서 printf만 딱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return 그러니까 return이 없고 아웃풋이 없는 그런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달인자가 없습니다. 전달인자가 없어서 void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고 인자는 없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인풋 값은 전혀 없고 다만 요 함수 내에서 scanf를 해가지고 내가 키보드로 타입한 값을 입력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readNum이라는 함수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얘는 반환값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리턴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그 자료형을 int로 지금 선언을 해준 것이고요. 얘는 인자 전달, 그러니까 인자 인풋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도 없어서 둘 다 void라는 자료형으로 지금 선언을 해놓고 얘는 단순히 뭘 하냐면 얘를 실행하면 단순히 이렇게 프린트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면 덧셈 결과가 출력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라는 printf 함수만 실행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딱히 받을 인자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풋으로 받을 값도 없고 그 다음에 아웃풋 값으로 내뱉을 값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고요.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풋도 있고 아웃풋도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 요런 형태의 함수도 만들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쓸 필요 없이 그냥 메인문에서 이 두 라인의 명령어를 쳐주면 돼요. 이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방금까지 설명했었던 네 가지 유형의 함수를 조합해서 내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c,v.c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책 214페이지 214페이지 smart add func.c라는 예제입니다. 요거를 내가 해볼게요. 일단 인클루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int add int num1 int num2 return num1 플러스 num2 해주고요. 그래서 int라는 add라는 그 int형 그 데이터를 반환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void show add result 해서 int num 하나의 인풋 값을 받고 아웃풋 값이 없는
단순히 printf만 수행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덧셈 결과 출력 %d n 그다음에 num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요거는 인풋 값도 있고 아웃풋 값도 있고, 요거는 인풋 값은 있고 아웃풋 값은 없고, 그다음에 이것은 인풋 값은 없고 아웃풋 값은 있고, num scanf %d 그다음에 and num return 그 아웃풋 값이 있기 때문에 return num 값을 아웃풋 해주고 그 아웃풋으로 뽑아주고요. void how to use this program void 이것은 인풋 값도 없고 아웃풋 값도 없는 것. 그래서 printf만 수행하고 나가죠.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면 덧셈 결과가 출력됩니다. 요거만 출력하고 빠져나가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printf 차 그럼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는 함수고요. 이제 메인문을 이렇게 쓸게요. int result num1 num2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거 how to use this program 요거를 불러 드릴 건데 얘는 인풋 값으로 받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void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애초에 return 반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result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값에다가 값을 넣어주지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지 않죠. 그냥 단순히 이것만 불러드려라. 너는 얘를 불러드릴 때는 인풋 값도 필요 없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num1은 read num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인풋 값은 없고 read num이 void로 인풋 값이 void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 값은 없고 대신에 int라는 아웃풋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num1에다가 넣어줘라 라고 쳐주고요. 그 다음에 num2도 마찬가지로 read num 해서 두 번을 이렇게 read num이라는 함수를 두 번 이렇게 불러드리고요. 그래서 각각을 두 번 키보드로 타이핑한 것을 각각 num1과 num2로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문에서 result는 add num1, num2 해가지고 입력받은 num1, num2 값을 add 함수에다가 집어넣고 그 함수의 return 값을 result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show add result 해서 이거네요. result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왜냐면 show add result라는 것은 인풋 값이 num으로 있지만 아웃풋 값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printf만 출력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값을 안 집어넣어주고 그냥 show add result만 해줬고 대신에 인풋 값으로 result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turn 0 하고 끝낼게요. 이렇게 했고요. 컴파일을 해볼까요? 미안해요. 네, 컴파일 잘 됐고요. 두 개의 점수를 입력하세요. 1, 2 입력해주면은 잠시만요. 지금 뭔가 결과가 안 나오죠? 잠깐만요. 이럴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봅시다. 문제를 찾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책에는요 scanf라고 여기 돈표엔 여기 %d 돈표엔이 아니라 돈표엔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냥 계속 그 습관적으로 %d 다음에 printf를 할 때 돈표엔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도 돈표엔을 집어넣어 줘 가지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했고요. 컴파일 해주고요. 내가 원하는 1, 2라는 값을 집어넣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덧셈 출력 결과는 3이다라는 출력 결과를 뽑아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4가지 입력 변수, 인풋도 있고 아웃풋도 있고, 그리고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고, 인풋은 없고 아웃풋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풋도 없고 아웃풋도 없는 4가지의 함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함수를 각각 메인문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한 번씩 사용해 봤습니다. 특히나 이 리드넘이라는 것은 2번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능, 리드넘의 어떤 scanf라는 기능을 2번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함수를 선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런 것들,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 있죠. printf, 그러니까 how to use this program, readnum, show, add result, add, 요 전체의 기능을 메인문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함수를 만들지 않고 메인 함수 내에서만 작동하도록, 메인 함수만 가지고도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얘는 얘, 쟤는 쟤 이런 식으로 4가지 함수로 지금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첫 번째로는 메인 함수가 되게 깔끔하게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딱 보기에도 뭐 리절트랑 넘1, 넘2를 인트라는 자료형으로 선언을 할 거야. 그리고 how to use this program을 실행하고 read num 2개를 실행해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add를 하고 최종적으로 리절트를 화면에 출력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코드 전체가 돌아가는, 코드 전체가 이게 실행되는 순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구조를 되게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이 안에 생각해봐요. 이 안에 뭐 리턴이 있고, 이 안에 덧셈이 있고, printf가 있고, scanf가 있고, printf가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 메인문 자체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함수를 쓰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요겁니다. 똑같은 함수를 여러 번 이렇게 불러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만 함수를 선언을 해놔도, 한 번만 선언을 해놔도 걔를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똑같은 기능을 2번, 3번, 4번 반복적으로 불러야 될 때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걔만 계속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코드가 편리해지겠죠. 왜냐하면은 넘원을 위해서 넘원을 위해서 스캔f를 한번 수행을 해야 될 거고, 넘2를 위해서 스캔f를 한번 수행을 해야 될 건데, 메인문에서 그렇게 만약에 할 거다. 지금은 그냥 뭐 그 받는 입력값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얘가 만약에 100개가 될 거다. 그러면은 100개가 될 거다. 이러면은 똑같은 스캔f를 100번을 쭉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저 함수만 사실 불러들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될 때 함수를 선언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함수를 다룰 때 항상 이 return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왔잖아요. 그래서 return이라는 것을 return 뒤에 어떠한 뭐 변수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요 변수를 return 해주세요. 요 변수를 반환해 주세요. 요 변수를 output 값으로 내보내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return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no return type이라는 함수가 void라는 그 자료형이 없는 값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환을 안 하도록 만들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return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코딩 그 컴파일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리턴을 하긴 하지만 어떤 값도 반환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함수 자체는 애초에 아웃풋으로 반환되는 것이 없다라고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먼저 PPT로 설명을 하고 내가 코드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요것과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예요. 다만 얘는 첫 번째로 int, increment, 이제 그러니까 상승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 increment라는 그 함수를 먼저 선언을 해놓고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메인문을 만들어서 메인문 안에서 increment라는 함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메인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에서 increment라는 함수를 불러드리도록
메인문을 짜놓은 다음에 그 아래에 인크리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이 두 개의 함수가 메인 함수와 서브 함수가 그러니까 메인 함수와 서브 함수의 위치가 이렇게 반대로 바뀐 케이스인 거죠. 그래, 그렇게 해놓고요. 요거는요, 일단 아까부터 계속 봤지만은 메인문 위에다가 메인 함수 위에다가 서브 함수를 이렇게 썼었잖아요, 내가. 그 이유는 이거예요. 컴파일러는요, 그 C 언어의 컴파일러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이렇게 컴파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 왼쪽 같은 케이스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크리먼트라는 함수를 써놓은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메인문을 컴파일하면서 아까 내가 컴파일했었던 인크리먼트가 여기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순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부터 메인문에 대해서 컴파일 할 거구나 해서 쭉 내려오다가 인크리먼트라는 함수를 이렇게 불러들였는데 나는 인크리먼트라는 함수를 컴파일한 적이 없는데 얘는 어디 갔지? 라고 컴파일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에러가 발생해서 더 이상 컴파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주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거 컴파일을 할 때 메인문이 가장 아래쪽에 그 코드를 짤 때 메인문이 가장 아래쪽에 오는 이유는 컴파일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봅시다. 요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요거는요.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함수를 먼저 그 선언을 해놓고요. 함수를 요런 인풋과 요런 아웃풋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그 중괄호 아래에다가 함수의 내용을 기술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요런 인풋을 받을 거고 요런 아웃풋을 내뱉을 거야 라는 선언을 해놓고 그 함수를 이렇게 바로 정의를 해놓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위에 있는 인크리먼트라는 요거에 대한 선언을 여기다가 그냥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의를 아래쪽에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컴파일러는 여기서부터 쭉 컴파일을 해오다가 인크리먼트라는 함수가 있긴 있구나. 얘의 내용이 뭔진 모르겠지만 어떠한 인풋 값을 받고 어떤 아웃풋을 받는 인크리먼트라는 함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일단은 넘어가고 메인문에 들어가서 쭉 내려오다가 아까 내가 처음 봤었던 선언된 인크리먼트를 여기서 쓰는구나 라고 하고 컴파일러는 또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도착해서 아까 선언됐었던 인크리먼트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구나 라고까지 쭉 컴파일을 하고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 있는 요 한 줄 쓰는 것만으로도 컴파일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위에 그 메인문 위에다가 함수를 선언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함수를 선언해 놓기만 하고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이 아래쪽에 있기만 하면 전혀 컴파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선언 안 하고 요거 선언 전혀 안 하고 메인문부터 쓰고 그 밑에다가 서브 함수를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컴파일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함수를 선언을 할 때는 사실 그 함수의 이름,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오는 어떤 변수의 이름은 쓰지 않아도 돼요. 단순히 이 변수의 자료형 요것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형이 예를 들면 int 1, 그러니까 int, int 이렇게 돼 있으면 함수 그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길 인크리먼트라는 함수는 int로 선언되는 두 개의 변수를 입력받는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굳이 뒤에 함수를 선언하는 당시에는 이 밑에 함수를 정의할 때는 당연히 그 변수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변수의 이름을 당연히 명시를 해줘야 되지만 위에 선언을 할 때는 이 n이라는 변수의 이름을 안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요 int라는 그 자료형을 여러 개 반복해서 씀으로써 몇 개의 변수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컴파일러는 이해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이 부분들 내가 코드를 짜면서 보여줄게요. 자, include studio.h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설명했던 것처럼 인크리먼트를 먼저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turn 해서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void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볼게요. int num은 2, num은 increment num 이렇게 increment라는 함수를 불러드리고요. return 0 컴파일해 볼게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실행이 되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프린트프가 없기 때문에 프린트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화면에서 출력되는 것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하고 num 이렇게 내가 명령어를 추가를 하고 컴파일 하고요. 해보면은 2에다가 어떤 값이 2라는 값을 num은 2라는 값을 들고 들어가서 1을 더해주고 출력 반환을 하세요, 리턴을 하세요 라고 해서 그 값을 최종적으로 출력하고 끝난 어떤 코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안 하고 increment int n 이렇게 딱 칩시다. 플러스 그다음에 return n 이렇게 딱 치고요. 위에 거는 그냥 내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컴파일을 해볼까요? 컴파일이 워닝이라고 해서 implicit declaration of function 해가지고 컴파일이 되긴 됐어요. 근데 실행하면 실행이 되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컴파일러,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컴파일러가 얘를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int, increment, int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주고 정의가 되어야 아무런 워닝이 없이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실행이 됐던 거는 이 위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밑에 정의를 하고 실행했던 거는 컴파일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얘가 이렇게 없이 컴파일을 하면은 원래 정확하게는 실행이 안 돼야 되고 컴파일이 제대로 안 돼야 되고 실행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워닝이라고 주의 표시를 띄워놓고 컴파일이 되긴 됐어요. 그렇죠? 되긴 됐어요. 이거는 내가 쓰고 있는 컴파일러가 이 정도는 허용해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implicit declaration이라는 게 명확하게 지금 정의되지 않은 함수가 있다. increment라는 함수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워닝을 띄운 건데, 주의를 띄운 건데, 컴파일러의 특성상 사용자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위에 선언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코드 내에서 인크리먼트를 찾아가지고 연결해 줄게 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워닝이 뜨긴 하지만 컴파일이 가능하고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나도 사실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선언하지 않더라도 실행이 가능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위에 선언을 먼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도 되고, 변수 이름을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것이 원래 원칙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num_compare.c라는 예제를 코딩해 볼게요. 내가 지금 쓰는 거는 그 예제를 그대로 따라서 쓰는 겁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왜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알려줄게요. int number compare int num1 요거 쓰지 맙시다. 뒤에 변수 이름 쓰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number compare라는 함수는 두 개의 int 변수를 받는 것이고, 어떤 것을 수행한 다음에 반환되는 값이 int 값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void 메인부터 선언하고 정의를 합시다. printf 3과
4 중에서 큰 수는 %d이다. 도표 n number compare 3,4.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printf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때 여기 %d에 들어가는 값을 뽑기 위해서 %d에 들어가는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 number compare라는 함수를 이 안에서 함수 내에서 printf라는 함수 내에서 함수를 불러들인 겁니다. 이거 조금 특이하죠.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게 편리하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 int result는 number compare 3,4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number compare이 아니라 result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어떤 방식인데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함수 내에서 printf라는 함수 내에서 함수를 이렇게 불러들인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rintf 7과 이 중에서 못하겠네요. 중에서 큰 수는 %d이다. 도표 n 콤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umber compare 7,2 이렇게 해주고 return 0 하나 둘셋넷 return 0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nt number compare 함수를 정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num1과 num2라는 변수 이름을 무조건 기재를 해줘야 되고요. 해주고 if num1이 num2보다 클 경우에는 return num1을 리턴해라. else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return num2를 리턴해라. 이렇게 코드를 짜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첫 번째 함수 내에서 함수를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똑같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number compar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두 번 printf 안에다가 number compare를 두 번 썼다. 각각 한 줄씩 써가지고 두 번을 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전 수업 시간에 내가 고투문을 이용해서 리턴이 메인문에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리턴이란 것이 if 문안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마지막 요 number compare이라는 서브 함수의 제일 마지막에 오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리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 밑에 리턴이 한 개가 더 있고 위 위도 리턴이 한 개 더 있는데 이것은 조건문으로서 만약에 num1 값이 num2 값보다 클 경우에는 여기서 리턴하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리턴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리턴이 두 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리턴이라는 것이 무조건 제일 아래쪽에 있을 필요는 없다. 만약에 요 케이스, 요 num1이 num2보다 큰 요 케이스에서는 여기서 리턴이 되겠죠. 이 밑에 것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리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제대로 됐고요. 실행을 하면은 3과 4 중에 큰 수는 4이다. 7과 2 중에 큰 수는 7이다. 라고 해서 요 두 가지의 경우는 첫 번째 넘버 컴페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걸려서 이 두 번째 요 else에 걸려 가지고 리턴이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첫 번째 7과 2 중에서 큰 수는 뭐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여기 리턴에 걸려 가지고 그 값이 반환이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다는 것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앱소 compare.c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이것도 한번 코드를 짜볼게요. include do.h 하고요. 그 다음에 int 앱소 compare 나는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만 하고 변수 이름만 쓸게요. int get 앱소 value int. 여기서 앱소라는 게 absolute, 그러니까 절대값에 대한 표현이고, 여기서는 책에서는 그냥 absolute를 줄여가지고 앱소라고 지금 기술을 해놨네요. 그 다음에 main void int num1 num2를 int로 선언을 하고요.
printf 두 개의 정수 입력 하고요. 여기는 둠펜 안 쓰고 scanf %d %d 콤마 그다음에 num1으로 받고 num2로 하나의 scanf 펑션을 이용해서 두 개의 변수를 받고요. printf %d와 %d 중 절대값이 큰 정수는 %d n 콤마 요거 하나 볼 수 있네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쓰고 마지막에 닫는 것을 같은 라인에서 했었단 말이죠. 소괄호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너무 길다 라인에서 내용이 너무 길다 싶으면 여기서 콤마 하고요. 이 밑에다가 써도 돼요. 이렇게 num1, num2, so compare num1, num2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소괄호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요 소괄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VI 컴파일러 vim 에디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코딩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return 0 하고 나오고 여기서부터 두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정의하겠습니다. so compare num1 int num2 if 여기서 하는 것은 뭘 하냐면 if get 앱소 value num1이 get 앱소 value num2보다 크다면 return num1 else return num2 이것인데 보면요 if라는 조건의 조건문 안에서 get 앱소 value라는 아까 여기서 선언됐었던 아직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선언됐었던 get 앱소 value라는 함수를 이 if문의 조건문에서 불러드렸어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불러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get 앱소 value int num 해서 if 이거 한번 더 해주고요. if num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return num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지금 뭘 해주냐고 하면은 내가 입력받은 num이라는 인풋으로 입력받은 값이 0보다 작으면은 그걸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경우에는 그냥 바로 리턴을 해주라. 그래서 내가 그 scanf로 이용해서 키보드 입력받은 값이 저거다. 그 입력받은 값이 음수이면 양수로 만들어주고 양수면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값을 받은 것을 출력을 할 건데 출력하는 num1, num2는 방금 받은 값이고 그렇죠? 받은 값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정수가 무엇인지를 앱소 compare이라는 함수를 불러들여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근데 앱소 compare이라는 함수 내에서는 두 개의 그 정수 num1과 num2를 받은 다음에 이 두 개의 절대값을 get 앱소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num1 값을 먼저 집어넣어주고 num1 값이 0보다 작으면은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 적어서 절대값으로 플러스로 만들어서 절대값을 내뱉어 주고요. 만약에 그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안 곱하고 그냥 그 값 그대로를 내뱉어 주고요. 똑같이 num2에 대해서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값 중에 어떤 것이 더 큰지, 절대값이 어떤 것이 더 큰지를 판단하고 만약에 num1이 더 크다 그러면 num1을 반환, 그리고 num2가 더 크다 그러면 num2를 반환하도록 코드가 짜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return 0를 하고 끝내는 그런 코드네요. 이때까지 내가 설명했었던 것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한 그런 코드네요.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1, 2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2 중 절대값이 큰 정수는 2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또는 마이너스 3, 2 해놓으면은 그쵸. 마이너스 3에서 절대값이 3이고 3이 절대값이 3이 그 2보다 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과 2 중 절대값이 큰 정수는 마이너스 3이라고 도출하고 끝내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몇 가지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함수 내에서 함수를 불러들였다. 그 다음에 if문에 조건문에서도 함수를 바로 불러들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리턴을 여러 번 쓸 수 있고 리턴이 무조건 아래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됐고요. 네,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9-2 변수의 존재 기간과 접근 범위 1에서 지역 변수라는 챕터고요. 챕터 3가 지역 변수가 아니라 아마 전역 변수일 겁니다. 내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9-3이 변수의 존재 기간과 접근 범위 2에서 전역 변수, 스태틱 변수, 레지스터 변수라고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챕터 9-2 변수의 존재 기간과 접근 범위 1, 지역 변수 부분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이 지역 변수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변수라는 건 지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뭐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쓴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역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겁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영어로 그냥 로컬하다. 어떤 특정 위치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다라고 해서 지역 변수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 있네요. 함수 내에서만 존재 및 접근 가능한 지역 변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예제 볼게요. 요 예제를 보면은 simplefunc1, simplefunc2는 여기에다가 선언됐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선언됐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개 다 어떠한 변수를 인풋을 받진 않고 어떠한 값을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함수네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요거랑 요거 볼게요. 여기 보면은 int 메인에서 메인문에서 int num이라는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이미 해놨어요. 그렇죠? 해놓고 simplefunc1을 불러드렸어요. 당연히 simplefunc1은 인풋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괄호만 열고 닫고 한 것이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simplefunc1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안에 보니까 앞에서 선언했었던 num이란 거 있죠. 요것과 똑같은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게 요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num이 있고 여기서도 num이 있는데 그러면 이 num이랑 이 num은 같은 것이 아닌가? 다른 것인가? 그러면은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놔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 물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코드를 언어를 배울 때요. 그런데 C 언어에서는 이렇게 num이라는 똑같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서브 함수에서 변수를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서브 함수에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면 이 변수는 이 안에서만 쓰이게 됩니다. 이 바깥으로는 절대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바깥에 있는 함수가 안쪽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이건 당연히 인풋으로 보시면 void, 그러니까 아무런 인풋이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simplefunc1이라는 서브 함수 내에서 자체적으로 num이라는 그 변수를 선언해서 쓰고 있고요. 요 값이 당연히 요 값이 어떤 리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요것은 그냥 num이라는 어떤 변수는 simplefunc1이라는 서브 함수 내에서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빠져나오게 됩니다. 요건 내가 아까 좀 이따 코드를 짜면서 다시 한번 보여줄 건데 그런 식으로 하나의 펑션 내에서 이렇게 정의된 변수는 요 함수 내에서만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한 요 내부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메인문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이렇게 만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 simplefunc1을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도 이 num이라는 변수를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런 느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심플펑크2에서도 num1과 num2를 이 안에다가 심플펑크2에다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작동하는 변수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지역 변수는 선언된 이후로부터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함수 내에서만 쓰인다라는 것이고요. 한 지역 내에 동일한 이름의 변수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 안에서 num이라는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것과 요것은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중괄호로 묶여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해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요 함수의 중괄호를 끝나는 순간 num이라는 함수는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simplefunc1이라는 함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부를 때마다 num이라는 변수가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요거 simplefunc2 요거 생각 안 하고 요것과 simplefunc1과 메인문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메인문만 simplefunc1이랑 simplefunc1이랑 메인문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include do.h 그 다음에 int simplefunc1 void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요. 출력만 하는 것이고 int num은 10 num++ print f simplefunc1 num은 %d n num을 출력을 해주고 return 0. 여기서 return 0라는 것은 이 함수가 제대로 작동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0값을 출력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고 출력하긴 하지만 메인문에서 메인 void에서 저 값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int num은 17 넣어주고요. simplefunc1 들어가는 인풋이 없기 때문에 소괄호가 열리고 닫힌 것만 있고 그 다음에 return 0를 하긴 했지만 내가 받을 필요가 없어서 값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앞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주고 그냥 함수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print f main num은 %d n 그 다음에 num 출력해달라고 하고요. return 0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simplefunc1과 메인 함수만 이렇게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는 nub이라는 변수가 17로 초기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simplefunc1에서는 nub이라는 변수가 10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요. 컴파일 해볼게요. 뭔가 워닝이 떴죠. 잠깐만요. 워닝이 떴고 그 다음에 여기 undefined reference to print라고 해서 뭔가 에러가 떴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print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printf라는 함수는 있지만 print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를 내뱉은 거고 이것은 내가 타이핑하다가 오류를 만든 겁니다. 제대로 컴파일 되죠. 이제 해보면은 simplefunc1에서의 num 값은 11, 메인 함수에서의 num 값은 17이라고 적혀 있네요. 요거 그대로요. 여기서 메인문에서 메인 함수에서 num이라는 변수를 17로 초기화를 해놨었는데 simplefunc1에서 똑같은 이름인 num이라는 값을 10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num++에서 값을 1로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printf를 했더니 이 simplefunc1에서는 11이라는 값이 도출된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simplefunc1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의 num이라는 그 변수를 printf 했더니 17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래서 요 simplefunc1이라는 함수 내에서 num이라는 것이 쓰였다가 이렇게 쓰이고 printf로 이 값이 출력됐다가 이 함수가 끝나는 순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메인문에서 이렇게 그냥 printf를 했더니 메인문에서 처음 선언했었던 17이라는 초기화했었던 num 값인 17이 이렇게 printf 해서 화면에 출력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나요? 그리고 책 페이지 226페이지에 another localvel.c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내가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또 다시 해볼게요. 일단 include studio.h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여기서는 딱히 저거 없이, 딱히 우리가 정의하는 서브 함수 없이 바로 메인으로 시작합니다. int cnt는 카운트의 약자로서 뭐 다른 그 책에서 그냥 cnt라고 표현했네요. cnt 값은 0부터 시작해서 cnt가 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문이 돌아가게 되고요. 한 번 돌아갈 때마다 값이 일씩 커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하려고요. 폼은 요 중괄호 있죠. 요 가로 안에서도 이렇게 지역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브 함수 내에서 선언됐었던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얘기했던 건데, 사실 이렇게 보면요, 요거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요것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for라고 하는 것은 그 반복문인 거지 함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함수 내에서도 요 중괄호 내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num이란 값이 이 중괄호 내에서 작동하는 지역 변수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printf %d 째 번째 반복 지역 변수 num은 %d n, 그 다음에 cnt 플러스 1 num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if cnt는 가사입니다. 그러면은 int num은 7, 그 다음에 num 플러스 printf if 문 내에 존재하는 지역 변수 num은 %d 덤표 n num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없애고 return 0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지금 for문이 하나가 있고요, if문이 하나가 있는데 둘 다 각각 num이라는 값을 지역 변수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지역 변수인 num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여기서의 num은 어떤 값을 가지는지 한번 확인할 거고, 이게 과연 컴파일이 될 건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파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문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 그 말인즉슨 for문 안에서 for문과 그 다음에 if문에서 각각 지역 변수, 똑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 num을 선언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에 그 값이 여기서 만약에 값이 1이 나온다, 넘 값이 1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넘 값이 8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그러니까 이 중괄호 내에 있는 요 int num과 이 중괄호 내에 있는 요 int num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컴파일해 볼게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해보니까 첫 번째 반복 지역 변수 num은 1, 두 번째 반복 지역 변수 num은 1, 세 번째 반복 지역 변수 num은 1, 그리고 if문 내에 존재하는 지역 변수 num은 8이라고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코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요거요. 여기서 if문 내에 존재하는 지역 변수 num은 8, 그래서 7 더하기 1 해서 8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이 int num은 앞에 있는 int num과 다르겠죠. 만약에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같은 값이라고 하면은 이 값 자체가 지금 여기서 1이 됐기 때문에 1 더하기 1을 해서 어떤 값이 지역 변수 num 값은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7에다가 1을 더한 8이 들어왔죠. 그래서 요 중괄호 내에 있는 요 num과 그 다음에 요 중괄호 포문의 중괄호에 있는 num은 전혀 별개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요거요.
첫 번째 반복 지역 변수 넘은 1,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CNT라는 값이 0, 1, 2 그래서 0, 1, 2 해서 세 번을 반복을 할 건데 요 포문이 세 번을 돌 건데 그죠? 세 번을 돌 건데 세 번 돌 때마다 넘이란 값이 지금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없잖아요. 이렇게 없잖아요. 없이 컴파일을 했다. 미안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너비라는 변수를 선언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냥 이렇게 봅시다. int 너비라는 것을 지금 여기다가 0을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값을 1을 더한 다음에 포문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문을 한번 수행하고 다시 포문 여기에 올라가서 넘 값을 다시 초기화 다시 선언하고 다시 초기화하고 넘 값을 플러스 했기 때문에 넘 플러스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포문이 돌 때까지는 이 넘 값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요 부분을 빠져나와서 포문을 새로 해서 CNT 값이 1이 증가하더라도 넘 값은 그대로 0에서 그냥 1만 더해진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 잘 이해가 안 가면 책에 있는 내용들 조금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포문으로 여러 번 넘값이란 것을 넘값이란 것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선언을 해도 이 안에서 어쨌든 포문이라는 요 중괄호 내에서 계속 선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고 이 밑에 있는 넘이랑은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추가적으로 포문으로 똑같은 중괄호 내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중괄호를 넘어서는 순간 넘이라는 어떤 변수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 포문에서 다시 넘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의 일종인 매개 변수라고 해서 페이지 229페이지에 잠깐 설명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코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짰었던 simplefunc1 함수 있죠. 그 함수를 이용한 예제입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란 것이 어떤 느낌이고 매개 변수가 왜 지역 변수로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은 아까 있는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됐었죠, 코드가. 그래서 simplefunc1 안에서는 num이라는 변수가 10으로 초기화가 됐었고 거기다 1을 더해 가지고 printf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는 num이라는 값이 17로 초기화가 돼 가지고 printf를 했었고 그리고 각각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되긴 했지만 simplefunc1과 메인 함수 안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게 원래는 void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없애고요. 이렇게 int num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하면 error num redeclared as different kind of symbol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simplefunc1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면서 num이라는 int라는 그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이 simplefunc1 안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똑같은 자료형인 num이라는 변수가 새로 다시 한번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 것이고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이 요 simplefunc1 안에서 두 번 선언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추적 처리하고요. 컴파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예상해 봅시다. int num에서요. 그러니까 일단 num 값이 17로 초기화가 되었고 이 num 값이 simplefunc1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input 값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 심플 펑크 1에서 17이라는 값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num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 값 자체가 18로 이렇게 값이 올라가겠죠. 그 상태에서 printf를 하면 당연히 심플 펑크 1 num은 아마 18이 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플 펑크 1을 나와서 printf를 수행했을 때 과연 이 num 값은 여기서 메인 num 했을 때 이 num 값은 17일까요? 18일까요? 이상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값이 마치 18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num 값을 여기서 초기화를 하고 심플 펑크 1을 통해서 1이 더해졌고 그 값이 나와서 num 값이 되었을 거니까 그 값이 num 값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num 값이 18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컴파일 하고요. 실행하면 심플 펑크 1에서는 num 값이 18로 그대로 떠 있는데 메인 함수에서는 num 값이 18이 아니라 17이죠. 그렇죠? 17이에요. 요거 값 그대로 나왔어요. 왜? 나는 num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num 값을 여기다 받고 거기다 값을 1을 추가했는데 왜 다시 나와서 printf 메인 함수에서 printf를 했더니 num 값이 18이 아니고 17이지? 요것에 대한 설명이 지역 변수의 일종의 매개 변수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지금 심플 펑크 1에다가 num 값 17을 집어넣어 넣고요. 받는 입장에서 심플 펑크 1이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int라는 num을 선언해서 값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int num이라고 선언하는 거. 요거 자체가 일종의 심플 펑크 1 내에서 지역 변수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int num이 이 중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 에러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 로컬 변수가 2번 반복돼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int num, 이 num이라는 것이 그 책에서는 매개 변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매개 변수가 지역 변수 개념으로 이렇게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플러스가 돼서 1이 더 더해진 값이 나오지만 이 값이 끝나고 이 심플 펑크 1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메인 펑션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는 이 값을 그대로 이 안에서 num이라는 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지역 변수처럼 없어졌기 때문에 메인 펑션에서 num을 출력을 했더니 17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메인문에서도 17이 아니라 18이라는 값을 띄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리턴을요 이렇게 안 하고요. num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num 다시 num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um 이렇게 바꾸고 한번 컴파일하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메인 num에서도 18이 뜨죠. 요거는 뭐냐면은 일단 지역 변수 num을 지역 변수로 선언을 해놓고 17이라는 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값을 1 더해서 18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printf를 수행하면은 18 값이 뜰 거고 그 18이라는 값을 리턴해서 어디에 넣어줬다? num이라는 메인 펑션에 메인 함수에 num이라고 선언된 변수에다가 그 값을 넣어줘서 18이라는 값을 num에다가 업데이트 시켜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인 num은 18이라는 값이 뜨게 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num 값을 17이 아니라 18로 메인 펑션에서도 17이라는 값이 아니라 18이라는 값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int num 했던 요 매개 변수의 어떤 선언에 있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도 일종의 로컬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책에서는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로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로컬 변수, 지역 변수로 볼 수 있지만 지역 변수는 매개 변수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매개 변수가 지역 변수의 어떤 소 집단이다 정도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업 때 9-3과 9-4를 진행하고 9장을 마무리할 거고 그리고 참고로 책을 보면은 그 챕터 10이 연습 문제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따로 설명은 안 할 거고요. 바로 챕터 11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참고를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